어르신 혹시 양파 때문에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양파 썰 때마다 눈물이 나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그 눈물 나게 하는 바로 그 성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그 흔한 양파가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제대로 먹으면 40년간 먹던 혈압약을 끊을 수도 있고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에이, 설마 양파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35년간 식품 영양학을 연구해온 저조차도 양파의 진짜 힘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양파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식품영양학을 연구해온 김영희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에 대해 연구해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입니다. 지난 석 달 전 제 연구실로 찾아오신 부산에 사시는 79세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무려 43년간 고혈압약을 드셔왔어요. 아침마다 빼먹지 않고 드시던 그 작은 하얀 알약이 이분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손녀가 알려준 특별한 양파 섭취법을 시작한 지 단 한 달 만에 혈압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혈압뿐만 아니라 15년간 괴롭혔던 무릎 관절통까지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담당 주치의인 김철수 원장님도 4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교과서에도 없었다며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떻게 양파 하나로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박 할머니만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경남 진주에 사시는 81살 이갑돌 할아버지는 18년간 당뇨로 고생하셨는데 양파를 특별한 방법으로 드시기 시작한 후 혈당이 안정되고 시력도 좋아지셨어요. 대구의 73세 최영자 할머니는 20년간 먹던 혈압약을 줄일 수 있게 되셨고 늘 피곤하시던 몸도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세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파, 그 흔한 양파가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양파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천연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똑같은 양파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도 양파를 잘못 드셔서 위염이 생기거나 소화불량을 겪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위가 예민해지셔서 생양파를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양파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양파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액순환 개선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똑같은 양파인데 어떤 분에게는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걸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지난 10년간 양파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국내외 논문 800여 편을 분석했고 실제로 양파로 건강이 개선된 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언제 자르는지, 어떻게 보관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까지 세세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양파 한 개에도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시게 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오랜 연구로 밝혀낸 양파의 모든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발견한 양파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황금 시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양파를 자르고 나서 바로 요리에 사용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일본에서 활동하는 식품과학 연구진들이 정말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양파를 자른 뒤 바로 조리하지 말고 잠시 공기에 노출시켜야 진짜 유익한 성분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 이야기가 마늘에서 나오는 알리신이라는 성분 연구와 혼동된 부분이 있었어요. 마늘도 자르고 나서 시간을 두면 알리신이라는 좋은 성분이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연구를 더 깊이 파보니까 양파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양파를 자르는 순간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양파 안에 들어있던 효소들이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유황 화합물이라는 특별한 성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유황 화합물들이 바로 양파의 매운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에요. 동시에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기도 하고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심지어 나쁜 세포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양파를 자른 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놔두면 이런 유익한 성분들이 최대로 생성돼요. 너무 오래 두면 수분이 날아가서 좋지 않고 너무 짧으면 충분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처음 알게 된 건 제가 상담했던 82세 김철수 할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양파 썰어놓고 밥 한 공기 먹고 와서 요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습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로 황금 시간을 지키는 거였던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우리가 늘 버리고 있는 양파 껍질에 숨어 있어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해외 영양학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파 껍질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퀘르세틴이 바로 혈압을 낮춰주는 핵심 성분 중 하나예요. 실제로 임상시험에서도 확인됐어요. 퀘르세틴 추출물을 하루에 162mg씩 6주 동안 드신 고혈압 환자분들의 혈압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음식으로는 이 정도 양을 맞추기 어려워요. 하지만 껍질을 차나 육수로 우려서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뿐만 아니라 다른 항산화 성분들도 풍부해요. 양파 알맹이보다 무려 30배에서 50배나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금광을 버리고 있었던 셈이죠. 경남 진주에 사시는 78세 오연자 할머니가 바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양파 껍질 차를 꾸준히 드시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오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선생님, 저는 15년간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약도 여러 가지 먹고 음식도 가려 먹고 했는데도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양파 껍질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해봤어요. 오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양파 껍질로 우린 차를 한 컵씩 드셨대요. 처음엔 맛이 좀 이상해서 꿀을 조금 넣어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석 달 정도 지나니까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대요. 더 놀라운 건 10년 넘게 아프던 관절통까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특히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산책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변화가 양파 껍질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오 할머니께서 전체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셨고 규칙적인 운동도 시작하셨거든요.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양파 껍질이 이런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과 다른 항산화 성분들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거죠. 양파 껍질 차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양파 껍질 서너 개 분량을 깨끗이 씻어서 물 500ml 정도에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면 돼요. 처음엔 맛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꿀이나 레몬을 조금 넣으면 훨씬 마시기 좋아져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껍질을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파는 흙에서 자라는 채소라서 껍질에 흙이나 농약 잔여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가능하면 유기농 양파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양파 자체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양파를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조합들이 있어요. 제가 35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양파가 다른 음식과 만날 때 보여주는 신기한 변화였어요. 마치 화학 실험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조합은 서로의 좋은 점을 몇 배로 증가시키고 어떤 조합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해요. 먼저 양파와 들기름의 놀라운 만남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혼자서는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아요. 하지만 들기름과 만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퀘르세틴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주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두 성분이 만나면 염증을 줄이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항염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이걸 처음 확인한 건 부산에 사시는 83살 방영순 할머니 덕분이었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하셨어요. 박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매일 아침 들기름에 양파 볶아서 한 수저씩 먹었더니 관절이 한결 편해졌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석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정말로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걸으시더라고요. 들기름에 양파를 볶을 때는 센 불보다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볶는 게 핵심이에요. 너무 뜨겁게 하면 들기름의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양파가 투명해지고 달콤한 냄새가 날 때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볶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정말 놀라운 조합은 양파와 고기예요. 이건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가 고기를 굽거나 튀길 때, 특히 고온에서 조리할 때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들이 생성돼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복잡한 이름의 물질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양파와 함께 조리하면 이런 유해한 물질들의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양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마치 방패막이 역할을 해서 나쁜 물질들을 중화시켜주는 거죠. 물론 완전히 중화시킬 수는 없지만 위험을 상당히 줄여주는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경기도에 사시는 78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삼겹살을 좋아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건강검진에서 나쁜 수치들이 나오자 의사 선생님이 고기를 끊으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으셨죠. 그런데 양파와 함께 먹는 방법을 알게 된 후로는 훨씬 안심하고 적당량의 고기를 드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고기 밑에 양파를 깔고 구우시거나 양파 슬라이스를 고기와 함께 구워서 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파와 적포도주의 조합이에요.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보여줘요.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각각 따로 섭취할 때보다 함께 섭취할 때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몇 배로 상승한다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일부 장수 지역에서는 저녁 식사 때 적포도주 한 잔과 양파가 들어간 요리를 함께 드시는 전통이 있더라고요.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관찰 결과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적당량이라는 거예요. 적포도주는 하루에 한 잔, 그것도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해요. 과음은 절대 금물이에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시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 조심해야 할 위험한 조합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파즙이에요. 요즘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양파즙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양파즙이 신장을 보호하는 신호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하지만 농축된 양파즙을 과다하게 드시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위험이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양파즙을 하루에 3포씩 꾸준히 드셨다가 심한 위염이 생겨서 한 달간 고생하신 적이 있었어요.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양파와 꿀의 조합이에요. 인터넷에서 양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망막에 독이 된다는 이야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망막 독성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예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당분 부하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꿀도 결국 당분이거든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꿀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양파를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튀긴 양파예요. 양파링이나 튀김옷을 입힌 양파 같은 거죠. 양파를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길 수 있어서 자주나 과다 섭취는 권하지 않아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검증해본 황금 레시피들이에요. 첫 번째 황금 레시피는 양파 들기름 볶음이에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방법이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양파 1개를 채 썰어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놔두세요. 그 사이에 팬을 중간불로 달궈주시고 들기름 2스푼 정도를 넣어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절대 센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기름은 열에 약해서 센 불에서 볶으면 좋은 성분들이 모두 파괴되거든요. 양파를 넣고 천천히 볶아주세요. 처음엔 하얗던 양파가 점점 투명해지면서 달콤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바로 카라멜라이징이라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양파의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어요. 성분의 이용성이 크게 증가하는 거죠. 15분에서 20분 정도 볶으시면 양파가 연한 갈색으로 변할 거예요. 여기서 소금 조금과 후추를 넣어서 간을 맞춰주시면 완성이에요. 하루에 한두 숟가락씩 밥과 함께 드시면 돼요. 부산에 사시는 79세 최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20년간 괴롭혔던 무릎 관절통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매일 아침 밥 위에 한 숟가락씩 올려 먹었더니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편해졌고 산책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황금 레시피는 양파 껍질 차예요. 이건 정말 아까운 영양소를 놓치지 않는 똑똑한 방법이에요. 양파 껍질 서너 개 분량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꼼꼼히 씻는 거예요. 흐르는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흙이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양파의 흰 뿌리 부분도 함께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여기에도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물 500ml 정도의 껍질을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처음엔 맛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꿀 1티스푼이나 레몬 몇 방울을 넣으면 훨씬 맛이 좋아져요. 이 차를 하루에 한두 컵 정도 드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퀘르세틴 성분이 혈관 보호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혈관 보호 기대 효과가 높아지는 거죠. 경남 창원에 사시는 81세 김철호 할아버지는 양파 껍질 차를 6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럼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양파와 적포도주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저녁 식사 때 적포도주 한 잔과 양파가 들어간 요리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크게 상승해요. 하지만 반드시 한 잔만 그리고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해요.
공복에 드시거나 과음하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과음은 절대 금지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먼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에요.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양파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즙이나 농축액 같은 고용량 보충제는 반드시 피하시고 일반적인 요리에 들어가는 정도의 약만 드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보세요. 위나 식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생양파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보다는 충분히 익힌 양파를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양파 보관법도 정말 중요해요. 인터넷에서 자른 양파는 독이 된다는 괴담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자른 양파를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전하게 약 7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양파가 변색되거나 점액이 생기거나 악취가 날 때는 즉시 폐기하세요. 이건 상한 거니까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알면 좋을 최신 연구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양파의 유황 화합물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는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의 축적을 양파 성분이 억제할 수 있다는 실험과 초기 임상 신호들이 있어요. 물론 아직 확정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 꾸준히 양파를 드시는 것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퀘르세틴 보충제에 대한 일부 임상시험에서도 혈압 개선 신호가 확인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보충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양파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결국 여러분이 어떻게 드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껍질을 활용해서 차로 우려 드시고 조리할 때는 천천히 볶거나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보관법을 제대로 준수하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해서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 이 4가지만 지키시면 위험은 줄이고 효능은 극대화할 수 있어요. 양파는 분명 우리 몸에 좋은 채소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올바르게 섭취해야 진짜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올바른 섭취법을 지키시면 심혈관 건강도 혈당 관리도 그리고 뇌 건강까지 모두 개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